윤석열의 끝장회견이 막장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무제한 끝장 기자회견도 아니었을 뿐더러 아직 검찰총장 시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충격을 더했는데요. 심지어 국민을 되레 꾸짖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마저 버렸습니다. 각설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빠르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고개를 숙여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는데 사과를 결심하시게 된 배경과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의 그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임기 반환점에 국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사 정도로 생각한다. 내각 개편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비롯해서 국정 쇄신과 국정기조 방향 전환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실지.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당장 못한다.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은 경선 막바지에 조언을 받아 소통을 끄는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님과 그 명 씨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 명 씨와 정말로 소통을 끊으신 건지, 만약 또 통화나 문자가 공개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좋은 일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뭐 고맙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박절하지 못해서 시즌2. 그 여사님도 명태균 씨와 수시로 연락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언제까지 여사님이 연락하신 건지, 왜 연락하신 건지.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긴 했는데 많이 안 했다. 여론조작, 공천 개입, 창원 산단입니다. 책임 있게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조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 했다. 공천 문제는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정의도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요, 그 당선인 시절에 그 2달 동안 우리 경호원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다고. 정말 안가에서 새벽 한 2시까지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했다면은 이미 정해진 얘기, 아마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대통령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했다. 그리고 또 산단. 창원 산단. 네. 이 산단의 지정이라는 거는 다 오픈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보고받는 즉시 바로 푸는 거거든요. 언론에 릴리스하는 겁니다. 마치 재판하듯이 쭉 위원들이 이걸 받아서 결정을 하면은. 안 했다. 인사 개입이나 선거 개입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외교 일정을 포함해 대외 활동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모들한테 막 야단을 많이 친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 좀 부드럽게 해. 그런 거를 국정 관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죠. 그 수준이 아닌데.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사실상 중단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국정 개입 의혹 부인, 대외 활동은 하던 대로.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그 한남동 7인회 또는 8인회라고 불리는 이들이 언급된 걸로 알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이들의 실체가 실제로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검토하고 계신지요? 그야말로 과거에 유경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 시키는 거는 문화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실무자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자기 일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면서 저 말썽을 피우고 하면은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요. 당연히 그거는 같이 일하기 어려운 것이죠. 김건희 라인은 있는 듯 말썽 피우면 좋지.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신중한 처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제2부속실하고도 연결되는지 거기까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연을 딱 못 끊고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없애라는 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제 초도 휴대폰 바꿨어야 되고요. 김건희의 박절하지 못한 성향, 폰 안 바꿔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내 잘못이다. 제2부속실장은 발령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비판에는 그 여사님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검찰의 불기소,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또 제2요구권을 행사하실지. 사실상 여기까지만 봐도 답은 나왔죠. 바뀌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말들만 늘어놓고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핵심은 뭐 하나 만족스럽게 나온 답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끌어내려야만 합니다.